네, 이제 두 번째 목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차규소 40도 정도 사육하는 목장입니다. 박사님, 둘러보시니까 이 목장 환경 어떠신가요? 네,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한 10년 전 네. 그때 목장의 전형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전통적으로 보가 좀 낮고 대신에 이제 소 마리수가 좀 늘어난 이제 네. 스탄촌 수가 좀 부족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몇 가지만 개선만 해도 네. 충분히 효율적으로 목장을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현대화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이 규모의 목장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목장이 여름철 날 때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좀 설명 좀 해주겠습니다. 그러시죠. 목장을 둘러본 결과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전형적인 10년 전 목장 시설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름철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젖소들의 물 섭취입니다. 물 섭취량이 이 담보가 되어야만 유류 정상적인 유량을 생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화기 질병, 그중에 이제 특히 가장 무섭다고 하는 반추위 과산증도 좀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목장의 경우에는 조금은 좀 아쉽게도 물통이 수가 젖소 마리수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동시에 한 4마리 5마리가 들어가서 물을 섭취할 수 있는 수조를 한 3개 정도 더 설치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가 낮고 전통적인 농사들이 이제 보가 낮아요. 그러니까 지붕의 높이가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기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보를 높이고 이제 하는 그런 작업보다는 앞선 목장에서 보신 예처럼 어떤 그런 미생물제를 활용을 해서 냄새 저감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축산의 온도도 좀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저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좀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합원님, 모두가 현대화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급수조 관리, 환기 관리 이 정도만 하셔도 여름철 사양 관리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이번 세 번째 목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곳은 70마리의 차규소를 사육하는 농장이고요. 현대화를 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그래서 시설이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자가로 조사료를 생산을 하시고 팀의 TMR도 자가 믹서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곳은 좀 내용을 바꿔서 앞전 두 목장과 다르게 혹시 TMR을 또 여름철 사양 관리에 주는 방식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이 TMR 사양 농장에서 TMR의 기호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름철에 고온 다습한 그런 기온 환경에서 자꾸 TMR이 일단은 혼합을 해가지고 급여를 해서 1시간, 2시간 정도 지나면 TMR이 뜨끈뜨끈해져요.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TMR 워밍, TMR이 뜨거워지는 그런 현상들을 얘기하는데 그걸 또 우리 농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상 발효가 일어난다. 실제로 보면 큼큼한 냄새, 무슨 곰팡이 같은 냄새들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호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섭취량이 떨어지는 남기는 TMR들이 많아져요. 근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축주분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TMR을 여러 번 나눠 먹이세요. 아침에, 점심 때, 저녁 때 이렇게 3번에 나눠서 또는 어떤 분들은 4번에 나눠 먹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젖소들의 사료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 번 나눠서 급여를 하게 되면 젖소들이 일시적인 폭식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열 싸움으로 인해서 사실 산차가 낮은 젖소들은 TMR 섭취량이 더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로 인해서 반추위 과산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 과식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그런 그 TMR을 여러 번 나눠서 급여하시는 방식보다는 TMR을 보충 급여하는 방식을 쓰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여름철에 이제 습도도 높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곰팡이 제전화에서 생균제나 많이 쓰시거든요. 그렇죠. 여름철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왜냐하면 생균제를 TMR에 그 혼합을 해서 먹이실 때 이것이 잘못 쓰면 오히려 TMR이 더 나빠져요. 그 다음에 또 제대로 쓰면 또 TMR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름철에는 유산균제와 광합성균제를 TMR에 섞어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산균제 자체는 젖산을 내뿜기 때문에 그 젖산이 사실은 옥수수엔 슬리제에 들어가는 주요 성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호성도 좋아질 뿐더러 TMR의 산도를 낮추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부패균들,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오염되는 곰팡이나 그 다음에 이런 부패균들의 그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 발효를 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유산균제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가시게 되면은 분양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거를 한 10의 6승 정도로 해서 그 TMR에 한 2% 정도 이렇게 첨가를 하시게 되면 아주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쓰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효모제입니다. 생효모제와 고초균이 들어가 있으면 이 두 균은 호기성균, 즉 공기를 되게 좋아해요. 공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실제로 발효를 일으켜서 그 TMR의 변질을 가속화시키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균은 다른 계절엔 쓰셔도 괜찮은데 여름철에는 TMR에서 사용하는 걸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사님 오늘 일정 소화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네. 예, 오늘- 조합원님들 뵙고 또 이런저런 말씀 나눌 수 있었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합원님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새 목장은 돌았지만 또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또 더 많은 조합원님 목장을 좀 돌아보면서 혹시 저희가 드리는 그 어떤 그런 기술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이런 정보들이 그 조합원님들 그 목장 경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또 한 번 더 불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합원님, 무더운 여름 소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조합원님의 건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더욱더 다음번에는 알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